안녕하세요. 슈어소프트테크 전동화 시스템실 제어 모델 검증팀의 신지원 팀장입니다. MBD 방법론에서의 모델 검증 도구 활용 사례에 대한 웨비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MV를 활용하여 수행 중인 모델 검증 항목들을 소개하고 이 검증을 수행하는데 MV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증에서 나온 오류의 유형을 살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델 검증 항목 소개입니다. 소개해드릴 검증 항목은 요구사항 기반 단위 검증과 백투백 검증입니다. 두 개의 검증 모두 자동차 기능안전 국제 표준인 ISO 26262의 파트 6에서 제안하는 단위 검증 항목입니다. 아래 그림은 ISO 26262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를 나타내는 V사이클인데 단위 설계와 구현 단계를 대응하는 검증 항목 중에 이 두 개의 검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구사항 기반 단위 검증은 A실 등급 전체에서 하일리 레코멘디드로 매우 권장하는 검증 항목이고 백투백 검증은 또한 A와 B는 레코멘디드로 권장, C와 D는 하일리 레코멘디드로 매우 권장하는 검증 항목입니다. 현재 슈어에서는 MV 도구를 활용하여 이 두 가지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기반 단위 검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구사항서는 요구사항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 문서이고 이를 기반으로 구현한 단위 모델이 제대로 이 요구사항서의 내용을 맞게 동작하는지 정합성을 확인하는 검증이 바로 이 요구사항 기반 단위 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서에는 요구사항과 기능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입출력 정보,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을 설명하는 알고리즘이나 스테이트 차트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구현한 것이 단위 모델이고 검증 가능한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형태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동적 검증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모델이 실행되어야 하고 이때 모델의 동작이 요구사항으로부터 도출한 예상 동작과 일치하는지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기반 단위 검증의 수행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테스트 준비 단계와 테스트 실행 단계로 전체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테스트 준비 단계에서는 요구사항서의 요구사항과 기능 설명을 구체화하여 검증에 활용하기 용이한 형태인 검증 사양서를 작성합니다. 이 검증 사양서는 기능을 실행시키는 동작 시나리오 정보를 포함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입력값과 기대값을 도출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합니다. 여기서 설계한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값을 모델의 입력으로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출력값이 테스트 케이스의 기대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테스트를 실행한 후 결과 확인과 결과 레포트를 작성하는 것은 슈어의 자사도구인 MV로 자동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백투백 검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요구사항 기반 단위 검증이 요구사항과 모델 사이의 정합성을 보는 검증이었다면 백투백 검증은 모델과 모델에서 생성한 코드 사이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검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검증에서 확보한 테스트 케이스가 있다면 이를 재활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데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테스트 케이스는 커버리지를 먼저 확인하고 목표 커버리지보다 부족한 커버리지는 구조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하여 보완합니다. 이렇게 설계한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값을 밀과 실의 동일한 입력으로 사용하여 모델과 코드를 시뮬레이션한 후 여기에 나온 출력값이 서로 일치하는지 정합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백투백 검증의 수행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요구사항 기반 단위 검증을 수행한 뒤라면 테스트 준비 단계에서 기존 요구사항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와 그리고 구조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로 목표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고 테스트 실행 단계에서
밀과 실의 환경을 구축하여 모델과 코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설계한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값을 입력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후 두 환경의 출력값이 같은지 비교합니다. 이 검증도 마찬가지로 커버리지 측정 결과와 출력값 비교 결과를 레포트로 작성하면 백투백 검증은 끝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MV 검증 도구 활용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구 사양서를 분석하여 검증 사양서를 작성하는 간단한 예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검증에 사용되는 요구 사양서와 검증 사양서의 내용을 간략화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이 요구 사양서 예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능 설명과 상태를 결정하는 조건들이 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기능 설명은 기여단 상태와 모드 변경의 요청 그리고 허용 여부에 따라 주행 모드를 결정한다 라는 이 단위 모델이 갖춰야 할 기능을 자연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각 조건들에 따라 결정되는 상태를 이 표와 같이 상세히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 단위 모델의 인터페이스 정보도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각 변수의 이름과 입출력 관계를 명시하고 각 변수의 타입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변수들이 가질 수 있는 값과 그 값들이 가지는 의미들을 기술하는 내용을 요구 사양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증 사양서에서 먼저 요구 사양서에서 설명하는 기능과 상태들을 실행할 수 있는 동작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왼쪽 요구사항 표의 첫 번째 부분을 실행하기 위한 시나리오는 검증 사양서의 sc_01 시나리오로 추적성 관리를 위해 시나리오에 이와 같은 id를 부여합니다. 시나리오는 기여단을 R로 위치하면 주행 모드가 A 모드로 바뀔 거라는 예상 동작을 작성하고 각 다른 설명들도 동일하게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 따라 실행되도록 입출력 인터페이스 정보를 활용하여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값, 그리고 기대값을 도출합니다. sc_04 시나리오를 예를 들어 기여단의 위치를 n단으로 설정하기 위해 기여라는 변수에 입력되는 값들 중 n단에 해당하는 숫자 3을 입력값으로 설정합니다. 다른 변수들도 마찬가지로 변경 요청 on에 해당하는 1과 허용 on에 해당하는 1의 값을 입력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예상 결과인 C 모드에 해당하는 이 값을 기대값으로 설정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합니다. 이렇게 설계한 테스트 케이스는 검증 대상인 단위 모델과 함께 MV에 업로드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시뮬레이션 및 검증 환경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실행만으로 나온 출력들을 확인하여 기대값과 출력값의 일치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값과 출력값의 비교 결과가 일치가 아니라면은 요구사항과 모델 간 정합성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오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출력값을 일치시키기 위한 모델 수정 가이드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추가로 MV에서 측정하는 커버리지는 이러한 커버리지 정보를 통해 어떤 요구사항들이 부족한지 혹은 누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커버리지 수치를 통해 요구 사양서의 작성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MV 도구를 통해 실행되지 않은 블록들의 조건문들을 표시하여 생성한 이미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이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산출물은 MV 도구가 자동으로 작성해 줍니다. 이 그림과 같이 왼쪽 위 스위치 블록의 기여가 5에 해당하는 로직이 있지만 요구사양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누락되어 테스트 케이스가 설계되지 않아 미실행 조건들이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실행되지 않은 미실행 로직들도 이와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물을 통해 요구사양서의 작성 수준과 보완해야 할 점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MV 요구사항 기반 단위 검증이 끝나면 이어서 백투백 검증을 수행합니다.
요구사항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가 만약 목표 커버리지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합니다. 이때 기대값은 도출하지 않고 입력값만 설계하여 모든 블록을 실행하는 구조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합니다. 여기서 슈어의 검증 도구인 커버를 MV와 연동시키면 모델 커버리지뿐만 아니라 코드 커버리지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MV만 실행시키면 연동한 커버가 자동으로 실행되어 추가 작업 없이 코드를 기준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조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가 모두 설계되어 목표 커버리지를 달성했다면 MV의 실행 모드를 백투백으로 선택하여 실행시키기만 하면 그림과 같이 밀과 실의 출력값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정합성 오류로 판단하여 결과 레포트를 작성하고 추가로 밀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일치시키기 위한 수정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면 검증은 끝이 납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검증에서 나온 오류들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합성에 대한 불일치 유형입니다. 요구사항과 모델 간 정합성 불일치는 모델을 구현한 개발자의 잘못된 요구사항 해석으로 주로 발생합니다. 예시와 같이 요구사항은 최대 10가지만 출력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지만 실제 모델에는 맥스블록으로 사용하여 2개의 값 중 큰 값만 출력하게 되어 최소 10 이상의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기대값과 실제 출력값의 불일치로 그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델과 코드 간 불일치는 시뮬링크 옵션과 타겟링크 옵션의 차이로 많이 발생합니다. 매틀릿 시뮬링크에서 밀을 동작시키면 시뮬링크 옵션에 따라 동작하지만 실로 동작시키면 타겟링크 옵션에 따라 생성된 오토코드가 실행되기 때문에 타겟링크 옵션에 따라 동작하게 됩니다. 예시와 같이 아웃포트의 데이터 타입을 시뮬링크와는 다르게 타겟링크에서는 불타입으로 설정한다면은 2가 출력될 때 밀은 2가 제대로 출력이 되고 실에서는 1로 출력되게 되면서 불일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조적 오류인 실행 불가 로직, unreachable 로직이 있습니다. 로직이 너무 복잡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할 수 없거나 cal 값과 같은 고정값으로 막혀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스위치 문에서 조건문이 cal 값인 1로 막혀있을 경우 이러한 입력값 설계만으로는 해당 미실행 로직을 실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설계자의 의도로 고의적으로 막아놓은 것이라면 이에 대한 사유를 보기와 같이 보고서 같은 문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요구사항서에서 요구사항을 분석할 때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요구사항의 모호한 표현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첫 번째 예시와 같이 값의 범위에 대해서 경계가 모호할 경우 정확한 값을 테스트 케이스로 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요구사항을 작성할 때에는 이상, 이하, 초과, 미만과 같은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문장과 같이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수치나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표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연관성 없는 정보가 혼합되는 예시입니다. 검증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기능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정보에 대한 표현의 불일치입니다. 예시와 같이 G의 상태를 설명할 때 같은 동작이라도 활성화, enable, active 같이 다르게 표현될 경우 분석 시 서로 다른 상태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이트 플로우로 작성한 요구사항에서 많이 나오는 오류입니다. 스테이트 플로우는 단위 모델의 상태에 대한 정의와 천이 조건을 그림과 같이 표현한 것인데 이때 여러 조건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을 때 오류가 나타납니다. 예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A가 B 이하일 때라는 조건과 C가 true로 참일 때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한다면은 두 개의 조건이 충돌되어 스테이트 1에서 천이 되어야 할 다음 상태를 예상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조건이 충돌하지 않게 설계하거나 조건의 우선순위를 같이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검증 소개와 MV 도구 활용 사례 그리고 오류 유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슈어에서는 MV와 커버를 연동해서 이와 같은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기반 테스트 케이스를 입력으로 MV에서 모델을 시뮬레이션하면은 기대값과 출력값을 비교한 결과를 통해서 요구사항과 모델 간 정합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커버리지 수치와 미실행 로직 표시 정보를 가지고 요구사항서의 작성 수준과 어떤 요구사항과 기능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백투백 검증을 위해 코드 커버리지를 측정할 수 있는 커버를 MV와 연동합니다. 처음 요구사항 기반 테스트 케이스로 코드 커버리지를 측정하고 목표 커버리지 달성까지 계속해서 구조 기반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실행 불가능한 로직과 같이 구조적 결함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목표 커버리지를 달성하게 되면 밀과 실의 출력값을 비교하여 모델과 코드 간 정합성까지 확인하게 되고 검증은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MVD 방법론에서의 모델 검증 도구 활용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